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요즘 이제 중년 환자분들이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형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. 중년 눈 성형하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상안검 수술이라고 처진 눈꺼풀을 잘라주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상안검 수술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인상이 싸나워졌다, 옛날 눈이 더 낫다, 뭔가 부자연스럽다, 흔히들 뭐 아줌마 쌍꺼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인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. 더 예뻐지고 더 나아지려고 했는데 왜 더 인상이 싸나워지고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결과를 얻느냐, 제가 한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더 나빠지는 환자들의 이제 눈을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우선 일단은 좀 피부가 약간 좀 두꺼우면서 눈하고 눈썹이 좀 가까웠던 분들, 아니면은 수술 전에는 눈 뜨는 게 좀 무겁고 불편해서 눈썹을 좀 많이 쓰셨던 분들, 또 이제 지방이 많은 환자들, 또 가로폭이 좀 좁은 환자들, 그런 환자들은 눈 수술하고 나면 좀 인상이 좀 싸나워 보입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 눈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요 눈썹 바로 위에는 피부가 얇고 점점 위로 올라갔어요. 좀 피부가 두껍죠. 그래서 처졌다고 속눈썹 바로 위에 얇은 부위를 피부를 좀 잘라내게 되면은 위에 있던 요 두꺼운 피부가 이게 팍 내려오면서 눈이가 굉장히 좀 불룩해지죠. 또 두 번째 이유는 눈 뜨는 힘이 좀 약하고 피부가 처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좀 이마나 눈썹을 좀 많이 쓰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위치보다도 눈썹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. 눈 수술하게 되면은 눈 뜨는 게 편해지니까 올라갔던 눈썹이 이렇게 팍 떨어지게 되죠. 그리고 이마 주름살은 좀 좋아집니다. 이마 주름살은 좋아지는 대신 이제 아까 안 보였던 요 가로주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눈 수술하고 나면 왜 없던 가로주름이 생겼냐, 그것 때문에 인상이 싸나워 보인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그게 이제 없던 게 아니라 원래는 있었던 건데 수술 전에 이렇게 눈썹을 써서 몰랐다가 이제 눈썹이 이제 떨어지니까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주름이 이제 눈에 띄게 되죠.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, 두꺼운 피부가 내려오면서 눈이가 불룩해지고 눈썹이 떨어지면서 이 가로주름들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인상이 좀 강해 보입니다. 제가 한번 좀 직접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만약에 눈 처져갖고 여기 이제 쌍꺼풀 상안검 수술했다고 하면 어떤 인상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. 좀 눈이가 불룩해졌죠. 불룩해지고 이 눈 앞머리에 가로주름 보이죠. 이러면서 인상이 좀 싸나워지고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좀 그나마 좀 인상이 좀 덜 안 좋아지고 덜 싸나워 보이냐면은, 그렇게 생긴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 얇은 부위 피부를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얇은 부위 피부는 최소한으로 자르거나 많이 안 잘라낼 수 있게 보존을 좀 해줘야 돼요. 해주고 그럼 처진 게 남아있지 않나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그거는 이제 눈썹 밑이나 아니면 눈썹 위쪽에 이제 두꺼운 쪽에 피부를 잘라서 올려주는, 흔히들 이제 눈썹 거상이라고 하죠. 그 수술을 좀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덜 싸나워 보일 수 있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단순히 상안검 수술뿐만 아니라 눈썹 거상 수술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걸로 좀 고려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이 두 분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나이 들어갖고 좀 처진 케이스죠. 첫 번째 분은 이제 쌍꺼풀은 원래 있었던 분인데 나이 들면서 좀 처져갖고 이제는 거의 안 보이고, 나이 들면 특히 이제 눈꼬리인데가 좀 많이 처지죠. 그리고 눈뜨림도 좀 약해서 눈도 좀 졸려 보이고,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분보다도 더 많이 처지고 눈썹을 좀 많이 쓰죠. 눈꼬리인데도 많이 처져 있고. 그러면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상안검 케이스인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안검만 하게 되면 지금도 가까운데 더 가까워지겠죠. 눈썹이 더 떨어지니까. 이런 경우는 이제 눈썹 거상술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, 이게 가까운 분들은 눈썹 아래보다는 눈썹 위로 하는 경우가 더 낫습니다. 이제 흉 자체만 보자면 눈썹 위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좀 덜 남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아래로 하게 되면은 너무 눈하고 눈썹이 가까워지면 그것 때문에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 이제 눈썹 위를 통해서 눈썹 상 거상술을 해줘야지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겠죠. 그래서 이분은 이제 눈썹 상 거상술을 하고 절개 눈매 교정을 좀 같이 해줬던 케이스고, 그래서 쌍꺼풀은 뭐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살짝 보이게 해줬고, 검은자가 좀 또렷해졌죠.
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눈썹 모양도 좀 바뀌었죠. 이렇게 눈썹 거상술을 해서 가까웠던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를 좀 멀게 해주니까 자연스러우면서 눈이 좀 시원해 보이고 좀 또렷한 인상, 이런 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상안검 수술만 해줬으면은 눈하고 눈썹이 더 가까워지면서 여기는 더 불룩해지고 인상이 안 좋아지는 강한 인상으로 돼서 오히려 수술 전이 더 낫다,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눈썹 거상술을 좀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,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해주면서 좀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술을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죠. 쌍꺼풀은 이런 경우 이제 최소한으로 작게 해줘야죠. 작게 해주고 눈썹 아래로 해서 좀 거상술을 해주면은 눈하고 눈썹이 멀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가까워지는 게 더 낫겠죠. 더 나아지고 눈매개 좀 통해서 검은 자도 좀 또렷하게, 훨씬 더 인상이 좀 밝아 보이고 좀 시원하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상안검 수술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사나워지는 그런 눈매를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순히 상안검 수술뿐만 아니라 눈썹 거상술을 아래나 위를 통해서 두꺼운 쪽의 피부를 같이 해결해 줘야지 좀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